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3일 금요일 실전 매매 정수 이가은입니다. 연준이 조금 부드러워진 효과는 강력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목요일까지 4거래일 연속 랠리가 나타났습니다. 신년물 국채금리도 4.6%까지 좀 내려오면서 시장 심리도 개선이 됐고요. 어제 발표된 경제 지표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 21만 7천 건으로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이번 지표까지 시장 예상치를 좀 웃돌면서 연준의 긴축 여파로 고용시장이 조금은 흔들리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장에서 좀 특징적인 부분을 살펴보자면 달러와 약세 속에 유가 가격이 좀 상승을 했고요. 에너지 섹터가 전반적으로 힘을 받아갔습니다. 애플은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매출 부분에서 4분기 연속 감소했다라는 소식 속에 시간 외에서 좀 급락을 보였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어제 6%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220달러 선까지 다시 한번 근처까지 좀 올라서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랜만에 나온 반등이니만큼 오늘 2차 전지주에 좀 힘을 보태줄 수 있을지 장중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시각 우리 양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코스피 지수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0.4%가량 상승하면서 오늘은 2352선에서 지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어서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은 물량 덜어내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이 물량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0.57% 코스피와는 조금 엇갈린 흐름 보이고 있고요. 현재 76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 쌍끌이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만 유일하게 2천억 원 넘게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 방산주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현지 시간으로 2일 가자 지구의 핵심 지역인 가자시티 포위를 완료했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또 어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미네소타주에서 열린 대선 정치 모금 행사에서 퍼즈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면서 인지를 석방할 시간을 벌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일단 일시 중단이 퍼즈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분쟁 이후 처음이라는 사실이 좀 주목할 만하고요. 우선은 현지 시간으로 3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이스라엘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억류된 인질 석방 그리고 인도주의적 교전 중단 등이 이 자리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계속되고 있는 전쟁 리스크 속 방산주 주목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해 보면 좋을지 오늘장 표적 종목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시고요. 그럼 오늘도 실전 매매 정수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어제 우리나라 시장 강한 흐름을 보였죠. 코스닥이 4%인가요?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움직여줬고 오늘은 이제 어제 미국 시장이 또 올라갔으니까 또 기대감에 오늘 열심히 또 공략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종목을 잘 가려야 됩니다. 이미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공략하기가 조금 꺼림칙한 게 이게 진짜 완벽한 반등은 아니라고 제가 어제도 게릴라 공개 방송에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이게 반등은 맞는데 박스권 반등이고 상승장 복귀에 그런 정도의 강세 흐름을 나오려면 더 미국이 올라가 줘야 됩니다. 그럼 거기를 더 올라가는 부분을 못 올라가면 다시 재차 하락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매를 하는 데는 더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식하는 사람들한테는 더 좋아진 상황이 맞아요. 그리고 이 상황을 이번 주 수요일 날 FOMC가 목요일 새벽 3시에 있으니까 수요일 날 미리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매파적인 얘기를 할 때와 파월 의장이 비둘기적인 얘기를 할 때와 맞춰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매파적인 얘기를 할 때에서는 방산주, 금 관련주, 그다음에 유가 관련주 위주로 계속 매매를 하면 된다 그랬고 파월 의장이 비둘기적인 얘기로 조금 순화해서 얘기를 해서 미국 시장이 반등을 주게 되면 반도체와 로봇주들을 공략해라. 이거 수요일 날 해드렸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수요일 날에 듣고 어제에서 반도체를 공략했든 로봇주를 공략했든 했으면은 재미가 좀 쏠쏠했을 겁니다. 그리고 어제 여러분들한테 솔트록스 드렸죠. 인공지능 섹터. 오늘 15% 급등하고 난리도 아니대요. 근데 가격이 안 들어왔어요. 아쉽게도. 장이 또 너무 좋으면 또 가격이 안 들어오는 게 또 단점이고 장이 너무 안 좋으면 가격이 들어왔는데 더 떨어지는 게 문제고 그러니까 적당히가 없는 이런 시장인데
어쨌든 많이 빠졌던 낙폭과대 종목들은 잘 움직여주고 있고요. 자, 근데 이제 코스피를 잠깐 보면 오늘 코스피가 뭐 이상하죠? 코스닥도 이상하죠? 이상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어제 너무 달려서 그래요. 너무 달려서. 거기다가 미선물도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랑 그저께까지 올라갔으니까 이제 미국 시장은 오늘 눌림목 정도의 흐름으로 보는 거지 이게 또다시 폭락한다 이거는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오늘 뭐 탄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나쁠 게 아니고 반도체랑 로봇 관련주들은 아직 안 움직인 게 있으면 찾아서 매매로 들어가면 되는 거고 많이 올라간 종목은 쫓아가지 말고 기다렸다가 조정받을 때 공략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도 얘기해드렸지만 방산주 끝난 거 아니고요. 유가 관련주 끝난 거 아니고요. 뭐 금 관련주도 끝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 테마주들은 지금은 다 좋게 됐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뭐 갑자기 뭐 엄청난 폭락을 나타낸다. 그러면 또 이제 이거 그러면 또 다시 또 이제 방산주 위주로 뭐 아니면 유가 관련주 위주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겠지만 지금은 전략이 파월 의장이 비둘기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약간 수정이 돼서 종목들이 더 좋아졌다. 그러니까 수정된 게 이거예요. 테마주들이 더 좋아졌다 매매하기에. 이게 수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더 안 좋아졌다가 아니고 시장이 매매하기도 그전에도 되게 좋았는데 더 좋아졌다. 그러니까 이전에서는 반도체하고 로봇 이런 애들 들어갔다가는 맨날 깨지고 그랬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정도는 이제 벗어났다라는 의미니까 자 그랬습니다. 어쨌든 오늘 금요일인데요. 이번 주 추천해드렸던 종목들도 AS 하는 시간이고 그다음에 시장이 어쨌든 저는 매매한 데는 더 좋았다 말씀드렸으니까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잘 매매하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앞서서 증시 흐름 좀 짚어보고 왔는데요. FOMC 이후에 미국 시장이 좀 반등을 한다면 로봇이나 반도체 공략해보자라고 미리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시나리오가 딱 들어맞았습니다. 시장이 좀 매매하기 좋아졌다라고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옥석 가리기가 더 필요하겠죠.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시는 분들께서는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023153에 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행위는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많은 분들께서도 궁금해하고 계실 오늘장 표적 종목 공개해 드려야 될 텐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표적 종목입니다. 종목명은 빅텍이고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은 빅텍입니다. 저희가 퍼스텍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을 때 빅텍도 언급해 주셨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장 표적 종목이고요. 현재 기준으로 1.5%가량 하락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4,435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장에서 어떻게 공략해 보면 좋을지 전문가님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빅텍 방산주인데요. 일단 뭐 퍼스텍과 비교하자면은 뭐 시가총액도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둘 다 좀 가벼운 종목인데 얘가 좀 더 가벼워요, 빅텍이. 그리고 뭐 기업의 그러니까 방산주로 만약에 포함을 한다 그러면은 사실 퍼스텍이 좀 더 광범위하게 뭐 미사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들어가는 쪽이 뭐 드론 관련주이면서도 그래서 그쪽인데. 요 빅텍은 그거에 비하면은 딱히 없어요. 근데 과거서부터 뭐 한 10수년 전서부터 해서 뭐 이제 방산주, 미사일 관련주, 뭐 북한에서 맨날 미사일 실험하고 미사일 날리면은 맨날 움직였던 그런 이제 테마인데, 그러니까 전자전 시스템, 방향 탐지 장치, 군용 전원 공급 장치, 그러니까 군용 전원 공급 장치, 그러니까 방산주 맞긴 맞는데. 뭐 미사일이고 뭐 폭탄이고 뭐 탱크에 들어가고 뭐 전차에 들어가고 잠수함에 들어가고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런 정도는 아닌데 근데 방사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다고만 알고 계시면 되고 뭐 피하 식별하는 뭐 그런 장치라든지 이제 그런 방향 탐지 장치 이런 거 뭐 소나
이런 이제 소형 전자장비 이런 것들을 이제 한다고 하는 이제 빅텍인데요. 이따가 좀 보여드리면 알겠지만 패턴주입니다. 모양이 다 만들어요. 사실 근데 이것보다는 여전히 그러니까 이것도 괜찮다는 거죠. 이것도 괜찮고 그다음에 로봇주, 인공지능 이런 것들도 당연히 괜찮고 근데 어제는 이제 솔트록스를 드렸으니까 오늘은 이제 빅텍으로 패턴주로 그래서 이따가 거래량과 이런 거 보면서 이것도 이제 조만간에 한 번은 이제 꼼지락 거릴 때가 된 것 같으니까 장이 테마주가 이제 움직이기가 좋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빅텍이라는 종목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따 가격 전략은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마주가 움직이기에 더 좋은 시장이 됐기 때문에 빅텍 오늘장 표적 종목으로 꼽아주셨고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공개해 드릴 텐데요. 먼저 그 전에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부터 수익률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지난 23일 퍼스텍 3,800원 제시해 주셨고요. 3%대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24일에는 엘컴텍 1,320원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날 매수가에는 미도달했고요. 25일 퍼스텍 다시 한번 3,700원에 접근해 봤습니다. 이날 기준으로는 아쉽게 수익률 달성하지 못했고요. 26일과 27일 엘컴텍 각각 1,320원, 1,350원에 접근했지만 매수가 모두 미도달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도 함께 보겠습니다. 30일 풍산은 34,500원 제시해 주셨는데요. 이날 기준으로 매수가에 미도달했고요. 31일에 퍼스텍 다시 한번 3,495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0.57%의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11월 1일에는 엘컴텍 1,600원 제시해 주셨는데요. 이날 기준에 매수가 미도달했고요. 어제장에서 솔트룩스 22,500원 제시해 주셨는데요. 이 역시 매수가에는 미도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누적 수익률은 1,151.1%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익률 현황 함께 좀 정리를 해봤고요. 오늘 또 금요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전반적으로 살펴봤던 표적 종목들의 현황과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화요일까지는 시장이 계속 급락을 했습니다. 수요일 날 기점으로 해서 시장이 우리나라가 먼저 조금 반등을 살살살 줬고 아주 급등은 아니었지만 살살 반등을 줬고 목요일 날 새벽에 파월 의장이 좀 그래도 매파적인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호재로 받아들여서 결국은 어제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연준에서는 지금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금리 인상이 끝났다. 그래서 이제 긴축 종료다. 반만 믿으세요. 얘기 조금 지나면은 또 얘기 또 바뀌긴 할 겁니다. 바뀌긴 할 텐데 그게 한 달 만에 바뀔지 3개월 만에 바뀔지 모르겠는데 뭐 언젠가 또 다시 또 시간 또 지나면은 금리 인하한 적 없다고 분명히 파월 의장이 얘기했으니까 그러면서 슬금슬금 생각해 보니까 금리 인상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라는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이 지금 고금리 이 상태를 6개월 전에 원래 금리 인하 한번 해볼까 이런 기대감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동안 가져가면은 은행들, 기업들 다 죽어나갑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해석해가지고 급락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고지고대로 믿고 금리 인하 무조건 하는구나. 이건 왜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긴축이 종료가 된 것 같다라고 연준에서 해석한 것뿐이지 말이 바뀔 수 있는데 그게 한 달 만에 바뀔지 3개월 만에 바뀔지 그건 좀 두고 봐야 될 상황이고요. 어쨌든 이번 주 화요일까지 아주 시장이 급락을 하는 바람에 제가 방산주라든지 이런 거 위주로 공략을 시켜드렸었는데 자 이번 주 월요일 날 풍산부터 보겠습니다. 자 풍산 가격이 살짝 안 들어왔는데 만약 들어왔었으면 벌써 수익 달성이 됐죠. 뭐 지금도 잘 떠 있는데 지금도 잘 버티네요. 가격은 안 들어왔지만 좀 아쉬운 종목으로 포탄 껍데기 관련주 해가지고 뭐 탄피, 뭐 포탄 이런 이제 구리 뭐 이제 관련주인데 비철금속 포탄이 많이 지금 생산이 되고 있고 많이 팔리니까 가격도 4배가 뛰었다라는 기사가 나와서 근데 그거 치고는 주가가 너무 탄력이 없어요. 그건 좀 아쉽네요. 자 그리고 화요일 날 드렸었던 퍼스텍. 자 지금 어제 로봇주들 솔트록스를 드렸었는데 얘도 로봇 관련주거든요. 지뢰 로봇, 그다음에 뭐 드론, 이제 로봇, 인공지능 로봇 이런 이제 관련주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세력들이 열심히 매집하나 봐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자꾸 덤벼드는 것 같으니까 일부러 안 올리고 말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겹도록.
그러다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에라 모르겠다 이제 안 한다. 딴 거 사야지. 솔트룩스 사야지. 그러면 솔트룩스는 떨어지고 거꾸로 얘가 올라가고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아직 안 올라간 종목들 중에서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막 이거에 이제 거래가 실리고 막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이 나오면 쫓아가도 되는데 지금은 쫓아가면 꼼짝도 안 하니까 그냥 갖고 있는 것만 잘 보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수익은 조금 났어요. 0.57%. 어쨌든 얘는 드론 관련주이면서 로봇 관련주도 포함이 돼 있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지뢰 제거 로봇 이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종목이면서 방산주 그래서 여러 가지 들어가 있는 짬뽕 종목인데 움직임은 아직 없습니다. 근데 뭐 조만간에 신호가 나오겠죠. 자 그리고 수요일 날 들었었던 엘컴텍 1,600원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까지는 가격이 안 들어왔고 지금은 가격이 들어오고 있죠. 근데 제가 어제 얘기했어요. 어제도 얘기하면서 이거 사지 말아라. 반도체하고 로봇주가 움직이는데 뭘 어렵게 이걸 사느냐. 물론 갖고 있는 사람도 갖고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흔들릴지언정 다시 올라가요. 근데 초보자들을 신규 매수하는 사람들은 굳이 이거 안 사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 차라리 솔트룩스를 샀었으면 물론 가격은 안 들어왔지만 어쨌든 엘컴텍은 지금 조정받겠다라는 시그널이 떴으니까 더 빠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잘하면 1,400원도 다시 올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싸게 사는 게 장땡이죠. 그래서 만약에 신규 매수하려는 사람들 기다리세요.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얘기 듣고 던지지 말고요. 뭐 던져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던지고 나서 날아가는 거를 보려면 왜냐하면 세력들의 의도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거를 흔들고 올릴 건지 안 흔들리고 올릴 건지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흔들렸다가 올릴 건지 아니면 오늘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오늘 시간에서 상한가 내놓고 월요일에서부터 점 상한가 갈지 그러니까 세력들은 들어있는 건 확실한데 걔네들의 의도는 모르겠다. 근데 걔네들의 의도는 최소한 이건 아니에요. 1,000원으로 빼고 500원으로 빼고 이건 아닙니다. 어떻게 강하게 들어 올릴까에 지금 얘네들이 머리를 열심히 굴리고 있는 중인데 보유한 분들은 보유하면 되고 살려는 분들은 더 빠지면 더 좋죠. 어쨌든 이거보다 더 쉬운 종목이 더 있으니까 저쪽으로 보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어제 드렸었던 바로 솔트룩스. 그러니까 반도체하고 로봇 관련주들을 이제는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수요일 날에 미리 미국 시장에 반등을 주고 미국에서 좋은 얘기, 그러니까 매파적인 얘기가 아니고 비둘기적인 얘기가 나오게 되면 로봇주라고 그냥 반도체주들이 최소한 1, 2주 정도는 움직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공략을 해봐라 하면서 얘기만 했고 어제는 그래서 솔트룩스를 드렸는데 가격이 22,500원인데 어제 좀 아쉽죠? 어제 얘기했을 때가 22,000 어제 가격이 들어왔었나요? 22,500원. 어제 가격이 들어왔었나? 안 들어왔었던 것 같은데 근데 가격이 정말 아쉽게 정말 아쉽게 안 들어왔네요. 22,600원까지는 왔다리 갔다리 했는데 이거는 정말 아쉽네요. 한 100원만 제가 좀 더 비싸게 사라고 했었으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이거를 몇 프로 수익 나는 거냐? 그랬다면 23% 수익입니다. 어제 100원만 제가 22,600원에 사세요 그랬었으면 23% 수익이었는데 참 아쉽네요. 어쨌든 인공지능하고 로봇 관련주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지금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엘컴텍을 사지 말고 차라리 이렇게 인공지능 로봇 관련주 그다음에 반도체를 사라고 했던 건데 얘뿐만 아니라 어제 많이 간 애들은 이제 이런 애들이죠. 뭐 제주반도체, 원익 IPS, 뭐 하나마이크론부터 해서 뭐 대부분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도 그동안 많이 빠졌던 뭐 SF 반도체라든지 이런 애들이 많이 움직였는데 또 조정받으면 또 기회가 올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매매하시는 분들은 현금만 있다면 최소한 크게 깨지만 않았다면 지금은 기회장이에요. 매매가 더 좋아졌거든요. 종목들의 폭락은 없고 조정받으면 사면 무조건 먹는 그런 장이니까.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텍. 자, 이거 패턴주라 그랬죠? 자, 거래가 많이 실렸는데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을 받는데 이제 조정받은 지는 한 20일 정도 되는 것 같네요. 보름인가? 일단 보름에서 20일 정도 조정받았는데 이쯤 조정받으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가지고 있던 고점에서 올라갈 줄 알고 쫓아들었던 사람들은 이제 지겨워서 던지려고 할 거고 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제 저가 매수 세력들이 이제 들어오려고 할 겁니다. 그다음에 뭐 지금 뭐 방산에 대한 이슈가 끝나지도 않았고요. 방산주들 뭐 실적
실적 좋다 그랬죠. 그리고 방산주들이 그 수주 소식들이 계속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그러니까 원래 빅텍은 바닥에 딱 튀면은 원래 그냥 한 번씩 5% 10% 쏩니다. 이걸 더 싸게 사면 좋긴 좋은데 가격이 안 들어올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 지지라니까. 그래서 현재 가격 4,455원 현재 가격에서 매수가 됩니다. 일단 변동성은 원래 좀 심한 종목이긴 한데 이 정도 떨어졌으면 뭐 얘가 많이 빠져봤자 10%? 변동성이 심한 종목이니까. 근데 10% 빠져도 얘는 다시 원래 기본적으로 10%는 움직이고요. 얘는 10%가 아니죠. 기본적으로 움직이면 14%, 18%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애들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저점에 있을 때 한번 공략을 해보고 뭐 한 번 더 빠지면 더 사면 되죠. 그렇게 해서 한 번 튀면은 뭐 5,000원, 5,500원 그리고 이 전고점 원래 그렇게 팔딱팔딱 뛰는 원래 그런 테마라서 어쨌든 빅텍이라는 종목 오늘 표육 종목을 한번 가격대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으로는 빅텍 그리고 매수가는 4,455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종목에 대한 정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종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종목부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유한양행 함께 살펴볼게요. 오늘 지금 전일 대비해서는 0.17% 약보합권에서 머물면서 59,4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제약 바이오 섹터 자체로만 놓고 봤을 때는 호재도 있긴 합니다. 어제 릴라이릴리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가 괜찮은 결과를 꽤 내놨다고 하고요. 예상을 웃도는 분기 실적을 내면서 상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유한양행 종목 자체만 놓고 보자면 지난달에는 암 치료제 임상 결과가 초록이 공개가 됐었는데요. 시장 예상보다는 좀 낮은 것으로 풀이가 되면서 주가가 좀 내리기도 했습니다. 우리 상담자님은 7만 원에 매수하셨고요. 현재 20% 보유하고 계십니다. 유한양행은 어떤 전략을 좀 세워볼까요? 자, 상담에 앞서서 노란 톡방을 열어놨습니다. 열어놨으니까 뭐 궁금하신 시장에 대해서 미리 눈치를 많이 주니까요. 시장이 제일 중요하죠. 시장이. 지금은 매매가 하기에 더 좋은 장이다라는 얘기를 이미 했고 그래야 일단 장이 좋아졌는데 상승장은 아니에요. 지금은 상승장이 왔다가 지금 빠져가지고 하락장도 아닙니다. 박스권장이라 그러죠. 근데 상승장 복귀를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고민은 좀 더 해봐야 되는 시장인데 최근에 많이 빠졌던 그 흐름 속에서 낙폭과에 따른 지금 종목들이 반등이 잘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좋은 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상승장보다 더 좋은 장이 폭락 뒤에 찾아오는 가격이 싸져 있는 종목들을 공략하는 장이 그게 상승장보다 좋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유한양행으로 가도록 하겠는데요. 유한양행 회사는 좋죠, 회사는. 근데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갔으니까 장도 빠지고 막 그러면서 얘도 떨어졌던 건데 엄청 많이 빠졌네요. 보니까 제가 9월 22일서부터 해서 시장 박살날 것 같으니까 현금화 대응하세요라고 얘기했는데 9월 22일이면 여기거든요. 그때 이후에서도 오히려 개천절 다음 날까지도 최고 수익을 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장 나쁘다 그랬죠. 근데 시장도 그때 빠지고 있었고. 그랬으면 현금화 대응을 했었어야 되는 거고 근데 이분 사신 거는 7만 원인데 여기서 사셨을 것 같아요. 여기는 왜냐면 건너뛰었으니까. 여기서 수익이 났었으면 팔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어쨌든 여기는 7만 원을 건너뛰고 개파락을 6만 9천 원을 줬다가 한가를 맞았는지
17% 빠졌네요. 그래서 쭉 빠지다가 이제 시장이 좀 반등 주니까 좀 반등 주는 척을 하고 있는 중인데 힘겨워 보이네요. 추가 매수하기에는 되게 무거워 보이고 65,000원까지 오면은 일단 손절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 더 떨어지면은 55,000원 다시 밀리면 추가 매수는 거기서 고민해 보시고 65,000원 가면 손절을 55,000원 가면은 추가 매수를 고민. 무턱대고 사면 안 됩니다. 시장 보고 사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장기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65,000원에 손절 안 해도 됩니다. 장기 투자로 한 2년 가져가겠다. 그러면은 7만 원은 충분히 복귀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길게 볼 때는 보유를, 단기적인 대응은 65,000원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셀바스 헬스케어거든요. 셀바스 헬스케어. 네, 7,280원에 15% 갖고 있는데 지금 수익을 하는데 어떻게 더 갖고 가도 될까요? 얼마까지? 사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네네, 얼마 안 됐어요. 최근에 확 빠진 다음에 장 반등 줄 때 그래도 네네. 괜찮게 잘 공략하신 것 같아요. 했거든요. 뭐라고요? 종목 교체를 했거든요. 아, 교체로? 네네. 그래, 타이밍과 위치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차트를 봐도 이제 바닥에서 돌리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돌리는 애들이 의료 AI도 있고, 뭐 제약주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반도체도 있고, 뭐 로봇주들도 있고, 그래서 다 이렇게 생긴 애들이 이제 반등을 주고 있는 중인데, 네네. 시장이 반등이 오늘은 조금 주춤거리지만 끝난 건 아니란 말이어서 9,000원까지는 더 노려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 9,000원까지는 좀 갖고 갈까요? 네, 9,000원까지는 좀 가져가 보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TV를 자주 보는데요. 네. 예, 상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담 이어가 봤고요. 일단은 9,000원 선까지 보유하는 전략 함께 좀 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카프로라는 종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7.53% 거의 상한가에 근접하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어제장의 상한가를 기록하긴 했습니다. 1,247원 선에서 오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기초 화학물질을 좀 제조하는 기업이고요. 이틀 전에 제3자 유상증자 방식으로 투자를 하겠다 공시를 내놓았습니다. 다음 달 입찰과 본계약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게 되면서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좀 모으게 됐고요. 어제장에서 상한가 터치했습니다. 우리 상담자님 3,900원에 매수하셨고요. 현재 5% 정도 보유하고 계신데요. 어떤 대응 전략을 좀 세워볼까요? 자, 카프로가 어제 상한가 가고 오늘도 굉장히 강하게 지금 27%나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뭐 많이 빠진 것도 많이 빠진 거지만 이게 상한가 갔던 이유 중에 이제 움직이는 거는 이전에서도 이제 경영권 인수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그러니까 여기 앞전에 보면 차트를 보면 이 앞에도 그 비슷한 이슈로 해가지고 급등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헷갈리게 만드니까 이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계속 그 얘기가 나와주면서 뭔가 계속 좋은 얘기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좀 확인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냥 사실무근은 아닌데 약간 이제 소문처럼 들리고 그냥 말아버리니까. 근데 이번에서도 다시 얘기 나왔는데 이번에는 신주 인수권 및 경영권 이전 목적 투자 유치 예정의 상한가. 약간 느낌 비슷한데 한 번 있었고 또 두 번 있었으니까 거짓말보다는 좀 약간 진실에 가까운 그리고 그렇게 될 것 같은 기대감이 확실히 유상증자도 지금 하고 그런 목적으로 인해서 그래서 좀 더 확실성이 좀 더 뛰다 보니까 다시 또 급등하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매수 가격이 문제입니다. 아까 매수 가격이 얼마였었죠? 3,900원. 아, 너무 높아요. 높은 게 문제고 나머지들은 뭐 그냥 가져가야죠 뭐. 한 2,000원, 2,500원에서 물렸다 그러면은 빠져나올 수 있는 이번에 기회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희망적이었는데 4,900원이면은 3,900원이면은 이거는 뭐 그냥 인수가 된 이후에서의 상황까지도 살펴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은 인수가 되고 그런 호재에 일단 반응하는 정도의 흐름. 그래서 누가 인수할 건지도 모르겠고 누가 인수가 들어오면 그리고 나서의 상황까지도 좀 길게 보셔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중간 시간 갔다가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 중간 시황 시간입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 톡방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의 흐름부터 함께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0.78% 하락하면서 4,470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전문가님께서 제시해 주신 매수가는 4,455원이라는 점 함께 체크해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각 양시장 흐름은 어떤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1%대 상승률 보이면서 2,36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보시죠. 삼성전자부터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현재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반도체 투톱 역시 오늘 흐름이 좀 좋은 편이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1월 7일에 삼성 AI 포럼이 시작이 됩니다. 관련주로도 엠로 그리고 우리 표적 종목으로 살펴봤던 솔트룩스, 폴라리스 오피스까지 함께 관련주로 좀 묶여 있으니까요. 이 주가 흐름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살펴보시죠. 0.56% 장 초반보다는 계속해서 좀 힘을 받아가고 있는데요. 777선 현재 지나가고 있고요. 계속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에코프로 BM부터 LNF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는 보합권,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보합권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은 어제부터 계속해서 흐름이 좀 좋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15%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틀간 있었던 낙폭을 모두 회복하고 주가도 21만 원 선까지 회복을 좀 해냈는데요. 오늘 장 초반이긴 하지만 그래도 4% 추가로 좀 상승하면서 22만 원 선 넘어서 22만 7,5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장에서 테슬라가 좀 급등을 해줬기 때문에 2차 전지주 흐름 전반적으로 좀 힘을 받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장 끝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는 계속해서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 일단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오늘 수요 예측이 종료가 됩니다. 그동안 좀 기대감 속에 주목하셨던 분들은 이 점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간 10시 22분이고요. 개장한 지 1시간 22분 지났습니다. 지금 양시장 그래도 힘을 내주면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장 코스닥은 4% 넘게 상승했기 때문에 장 막판까지 좋은 흐름 유지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 특별한 움직임은 있는지 전문가님과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나쁘지 않아요. 어제서부터 시장이 이제 바닥을 치고 반등을 줬는데 진짜 반등은 아니라 그랬지만 진짜 반등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이 얘기도 저번에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시장이 만약에 반등을 주게 되면 종목들이 워낙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게 찐 반등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진짜 반등이면은 종목들이 뭐 300%, 200%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가짜 반등이어도 3, 40%가 올라가 버립니다. 이유는 많이 빠져서 그래요, 종목들이. 많이 빠지면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상승장보다는 이렇게 많이 빠진 다음에서의 반등이 달달한데 지금 보니까 카카오도 4% 급등하고요. 네이버도 4% 급등하고요. 그러니까 많이 빠졌던 애들이 급등하죠. 그다음에 영풍재지 7거래일 동안 뭐 계속 하한가 갔다 해갖고 어마어마한데 걔도 지금 14% 지금 급등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지금 다 낙폭과대 종목들은 다 반등 중입니다. 어제도 그런 식으로 SF 반도체, 원익 IPS 싹 다 그런 식으로 낙폭과대였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 거고 물론 그거 플러스 반도체의 디램 가격이 반등을 주고 있고 미국의 반도체가 움직였고 뭐 앞으로의 뭐 4분기 내년 1분기 계속 실적이 좋아질 거고 등등의 얘기도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다 짬뽕을 해가지고 어쨌든 올라가는 중인데 자 코스피를 보면은 일단 2,400이 저항대인데 이거를 뚫을지 안 뚫을지 잘 째려봐야 돼요. 그러니까 뚫으면 이게 더 이어집니다. 뚫으면 근데 오늘 뚫을 건 아니고요. 다음 주 그걸 잘 보면 돼요. 뚫고 나서 어디까지 더 올라갈 수 있는 건지 만약에 못 뚫고 밀리면 밀리는 거 맞춰가지고 또 종목들 매매하면 되는 거고요. 코스닥은 뭐 더 올라가야죠. 뭐 더 올라갈 건데 이제 800을 코스피가 2,400이면 얘는 800입니다. 일단 거기에 박스권 라인의 저항대가 거기가 가장 강력한 자리인데 이걸 뚫을지 안 뚫을지는 다 미국 시장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아까 전에 선물 지수가 0.1, 0.2 이런 정도 살짝 마이너스였는데 지금은 플러스로 다우존스가 플러스로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아직 뭐 떨어질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는 좀 더 봐야 되고 더 반등을 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도 결론 이겁니다. 급락은 안 나올 것 같고요. 당장은. 그렇다고 뭐 급등 나오고 계속 올라간다? 이것도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만 안 나오면 되는 거냐면 시장이 급락만 안 나오면 개별주 테마주들은 매매하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 종목들이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종목들이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시장이 급락만 나오고 차라리 오늘처럼 0.5% 올라가고 0.5% 빠지고 이런 식으로 딱 2주만 올라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0.5%씩만 왔다 갔다 이렇게만 돼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당연히 올라가는 게 더 좋긴 하겠지만 올라가는 게 더 좋겠지만 뭐 빠져도 살짝 빠지고 이 정도의 박스권만 유지해주면 테마주들하고 개별주들은 상당히 움직임이 좋을 겁니다. 이유는 종목들이 이미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잘 참고하셔가지고 지금 뭐 경보제약도 지금 급등 나오고 있고 지금 뭐 여기저기서 지금 급등 나오는 테마주들이 뭐 하여튼 이슈가 있는 것들 그래서 뭐 지금 뭐 빈대 관련주서부터 해서 뭐 의료 AI 그다음에 건강보험 뭐 그거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반도체 이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잖아요. 뭐 전쟁 이슈도 있고 이런 이슈에 의해서 또 인물주 테마주 그러니까 지금은 테마주 전성시대 장세가 지금 이제 찾아오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미국 시장이 다시 박살나고 우리나라 시장도 그 전저점 깨지고 박살날 때까지 이미 그거에 대한 얘기는 어저께 그저께 공개 방송에서 미리 다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1, 2주 정도는 시장 좋을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직 뭐 어제 좋아졌고 어제 이제 시작했고 이제 이틀째예요. 이제 시작인 거니까 겁먹지 말고요. 열심히 매매 능력 있는 사람들은 지금 같은 타이밍에서 이럴 때 질러 매수하는 겁니다. 질러 매수해서 확 먹으면 그러니까 10억 갖고 있는 사람이 100만 원 들어가서 20% 먹으면 무슨 돈이 됩니까? 10억이 있으면 10억을 다 질러서 20% 먹고 팔고 나오라는 얘기예요. 왜? 또 빠질 거니까 장은. 근데 지금 당장이 아니니까 지금은 소심하게 할 게 아니고 강하게 들어가서 이제 움직였으니까. 만약 2주 동안 움직이는데 지금 이틀째 움직입니다. 그럼 이 지금 안 사면 언제 사요? 그렇죠?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겁니다. 다시 또 떨어질 거기 때문에 장기 투자는 저는 아직은 아닌 것 같지만 지금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이만큼 좋다라는 거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질러 매수까지도 얘기한 거니까 그렇다고 정말로 다 지르지 마시고 정말 강하게 지금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이제 이틀째가 시작된 거다. 다 지난 다음에 14일, 15일 지난 다음에 보름 지나고 한 달 지났는데 지금 살까요? 그러면 그때서는 거꾸로 하는 거니까 그것만 잘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반등을 주는 건지는 시간을 조금 더 가지고 확인을 해봐야겠지만요. 대응 전략 함께 세우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노란 톡방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현대위와 함께 보겠습니다. 0.96% 하락했고요. 51,8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주지만 로봇 관련한 모멘텀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로보월드가 열렸고요. 현대위아가 최초로 참가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내 최초로 무인 주차 로봇을 공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전문가님께서 FOMC 이후에 반등이 나오면 로봇이나 반도체 공략해보자라는 시나리오 제시해 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딱 맞아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 계속해서 기대해봐도 좋을지 함께 체크를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상담자님은 98,000원에 매수하셨고요. 20% 보유하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떤 대응 전략을 좀 세워볼까요? 자, 로봇 관련주 좋죠. 좋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현대위아는 얘도 로봇도 많긴 한데 가벼운 쪽이 더 좋아요. 그리고 오히려 정말 그러니까 진짜 로봇 관련주들은 안 가요. 웃기죠? 현대위아도 그렇고 현대차도 한번 차트 한번 볼게요. 현대차.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로봇 관련주들, 그러니까 IT 회사들은 다 로봇 관련주 다 포함이 되겠죠. 삼성전자도 인공지능, 로봇 지금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하고 싶어갖고 그러고 있는데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한 현대차가 저는 진짜 기술력이 전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그런 회사를 인수했기 때문에 저는 현대차가 진짜 로봇 관련주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안 가요. 그래서 안 가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로봇인가 하는 애들이 갑니다. 그러니까 로봇 청소기, 인공지능 별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집에 돌아다니고 있는 그 정도 수준만 돼도, 그러니까 얘가 로봇이다 그러면 막 상한가 가고 100% 가고 200%가 300%가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 작전주예요, 다 작전주고 그냥 기대감에 가는 거예요, 기대감에. 그러니까 진짜 로봇주들은 지금 그렇게 움직이진 않아요. 자, 이걸 왜 얘기했냐면 로봇의 그 미래는 정말 좋고 얘도 미래는 정말 좋고 그런데 지금 차트를 보니까 갈 생각을 안 하네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솔트룩스 이게 더 흐름해요. 이 솔트룩스 이거 진거금 100%짜리다 딱 봐도 이거 아마 적자 회사인 것 같은데 느낌이. 그렇죠. 회사 같지도 않은 회사들이 오히려 잘 움직이고 있는 게 지금 상황입니다. 로봇주들이 그런 개들이 되게 많아요. 뭐 코난 테크놀로지서부터 해가고 오늘 급등 막 나오는데 다 보면 적자에다가 기술력이 있는가 없는가 잘 모르겠고. 근데 오히려 기술력이 있는 진짜 로봇 관련주는 꼼짝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착안해서 지금 그래서 매매회장, 테마회장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은 현대위아는 로봇주는 로봇주인데 같이 안 가는 이유는 뭐 세력들 많이 알겠죠. 어쨌든 무거워서 그래요. 무거워서 그런 거고요. 그러면 손절을 해야 되느냐? 아니요. 손절은 이미 늦은 것 같고 98,000원 사신 거면 말 그대로 정말 장기적으로 보세요. 앞으로 10년을 보고 10년을 보면은 그러면 이건 충분히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가져가면은 뭐 10만 원 간다 이게 아니고 한 2, 3년만 가져가도 뭐 7만 원, 8만 원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10년을 길게 보고 로봇은 아마도 여러분들이나 저나 살아생전에 계속 이슈가 될 것 같아요. 로봇주들은. 그럼 여러분들이 죽기 전까지 딱 보고 죽으면 이게 신고가를 가고 있는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있는 상황을 맞이하면서 생을 마감할 수 있을 정도로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수익 나는 건 한 2, 3년이면 될 것 같고요. 많이 물려 있지만 일단 계속 길게 볼 때는 로봇주는 좋은데 안타깝게도 잘 가는 쪽은 현재로서는 솔트룩스처럼 가벼운 이상한 애들이 잘 간다라는 얘기였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힘들더라도 그냥 길게 보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힘들더라도 조금은 보유하는 전략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 함께 보겠습니다. 이번에 두산 에너빌리티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현재 기준으로 부합권이고요. 13,910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원전 관련주로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한수원과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지게 됐는데요. 일단 캐스크라고 불리는 사용 후 핵연료 운반하고 저장하는 용기를 의미를 하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국산 기술로 이 캐스크 사업을 수주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됐습니다. 이에 어제 또 주가가 좀 반등하면서 3% 이상 상승을 하면서 거래가 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우리 상담자님은 14,500원에 매수하셨고요. 30% 보유하고 계십니다. 어떤 대응 전략을 좀 세워주실까요? 자, 원전 테마주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테마주들이 다시 이렇게 활기를 띨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틀 됐잖아요. 첫날에서는 반도체하고 로봇주하고 뭐 2차 전지하고 그다음에 낙폭과대주들하고 뭐 제약 일부 종목들하고 그런 애들이 막 급등을 했다면 아마 다음 주서부터는 방산주라든지 안 갔던 애들, 방산주라든지 그런 패턴주들 많이 안 올라갔던 애들 포함해서 낙폭과대 포함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차트 한번 볼게요. 얘도 지금 별로 소식이 없이 잘 안 움직이죠. 그렇다고 뭐 악재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악재는 사라졌죠. 악재는 사라졌고 그동안 장이 빠져서 많이 빠진 낙폭과대 종목이었는데 조만간에 소식이 올 겁니다. 얘네들도. 그러니까 뭐 호재는 뭐 뉴스를 만들면 돼요. 뉴스를 만들어서 뭐 SMR을 하든 아니면 무슨 원전 어디 또 수주가 됐다고 하든 어쨌든 뭐 뉴스는 나오기 마련이니까 기다리면 14,500원이 물린 거는 저는 당연히 수익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비중이 30%인데 더 사고 싶으면 더 사도 돼요. 어차피 수익 날 거니까. 가져가면 되고요. 뭐 15,000원이나 15,500원 그까지는 무난해 보이니까요. 좀 더 들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조금 더 보유하는 전략 채워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번에 SK텔레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 오늘 주가 거래하는 모습 보시면 0.91% 상승했고요. 49,8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워낙 또 3사 통신사 중 하나이기 때문에 유명하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양자 암호, 양자 기술 이런 분야까지 해서 사업을 좀 다각화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상담자님은 54,0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10% 보유하고 계신데요. SK텔레콤은 어떤 전략 세워주실까요? 자, 시장이 일단 바닥을
그러니까 진짜 바닥 이걸 가바닥이라고 합니다. 진짜 바닥은 아닌데 가바닥을 쳤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종목들도 반등이 나올 거고 그러면은 자 차트를 볼게요. 차트를 봤을 때 얘를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자세와 그다음에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자세를 두 가지를 나눠서 공략을 하자면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자세는 추가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여기 전저점 자리 이거 48,800원인데 그냥 49,000원이라고 하죠. 49,000원이 깨지면은 손절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추가 매수를 해서 52,000원 요 정도 부근에서 하여튼 수익이 대충 나오면 추가 매수하면 수익 나올 수 있죠. 거기서 한번 정리를 하는 방법이 있고 이건 공격적으로 했을 때 추가 매수. 약간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자세에서는 어차피 뭐 이거는 장 떨어져도 잘 떨어지지도 않아요. 이거는 최근에 장 박살날 때도 별로 빠지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있다가 마찬가지 52,000원 쪽에서 다시 상담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쨌든 보유는 보유인데 추가 매수를 할 거냐 말 거냐. 그래서 공격적으로 하겠다면은 추가 매수도 가능한데 근데 떨어지는 것도 잘 안 내려가지만 올라가는 것도 참 안 움직이죠. 다른 애들 10% 20% 올라가면은 꼴랑 6%밖에 안 올라가니까 그게 좀 답답하기는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 전략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 첨보요. 전보? 첨보. 첨보. 네. 매수가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5%고요. 저기 23만 원요. 23만 원. 예. 아, 근데 지금 팔아야 될지 가져가야 될지 꼭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요. 일단은 2차 전지 섹터로 한때는 되게 첨보도 사람들 입에 많이 오르고 나 저거 꼭 사고 싶다 하는데 맨날 도망가고 맨날 올라가고 했던 작년과 재작년에는 그랬었던 종목인데 올해는 뭐 2차 전지주들이 뭐 다들 반토막 나고 뭐 다 난리가 나서 자, 그래요. 근데 이거를 지금에서 손절할 거면은 진작에 손절을 하셨어야 되는데 너무 늦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 손절하실 수 있겠어요? 예. 저는 못 해요. 제가 갖고 있다면. 그럼 한 몇 년을 갖고 있으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손실이 그러니까 지금 좋아 보여서 못 한다는 얘기는 아니었던 거고 아니 손실이 뭐 5% 10%면은 당연히 하면 되고 20%도 손실 그 정도면은 지금 종목들 1, 20% 올라가는 애들 많으니까 20%도 손실을 감수하고 손절을 해보겠는데 이거는 57%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빠지기도 엄청 많이 빠졌고 이거는 여기서 손절하는 건 이미 늦었다고 보이고요. 이거는 반등 줄 때까지 좀 더 기다리시는 게 맞아요. 이거는. 그래서 반등은 한 15만 원 정도 왔을 때는 손절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이거 너무 늦었어요, 손절하기에. 뭐 어차피 없어질 회사는 아니니까. 예. 그래서 한 15만 원 정도 왔을 때 손절할 생각이 있으면 다시 한 번 더 전화를 주세요. 손절하지 마세요, 이거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마감을 해야 되는데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어쨌든 시장이 제가 좋다 그랬죠. 믿으세요. 나쁘지 않아요. 당장 급락 안 나옵니다. 조금 빠지는 거 괜찮습니다. 어차피 빠지면 또 매매하는 데는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음 주도 계속 매매 장세니까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중 상담은 여기까지지만 노란톡방 열려 있습니다. 종목에 대한 대응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국내 증시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시장 모두 다 빨간불 켜고 있고요. 코스피는 1.03% 2367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강보합권에서 77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10시 직전 되기 전에 좀 저점을 향해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시 10시 구간부터 좀 힘을 내주면서 고점 올려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 기관 물량 담아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개인이 2,500억 원 넘게 현재 매수세 보인다는 점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FOMC 이후에 미국 시장에 반등이 나타난다면 로봇이나 반도체 공략해보자던 이 시나리오가 적중했습니다. 어제장에서도 좋은 시세 냈고요. 오늘도 낙폭이 과대한 종목들 위주로 로봇주 매매 전략 함께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장 표적 종목으로는 빅텍 주셨고요. 매수가는 4,455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